네, 이성대의 뉴스 썰기 시간입니다. 첫 번째 주제 소개해 주시죠. 네, 바로 준비한 영상 보고 가겠습니다. 변화가 쉽게 마음을 주면 안 돼. 그래야 네가 날 더 좋아하게 될 거야. 태연하게 연기할래. 아무렇지 않게 내가 널 좋아하는 맘 모르게 Just get together and then let me talk. 전화를 기다리는 김종인. 자,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누구의 전화를 기다리는 걸까요? 일단 그 야권 대선 주자들의 그 러브콜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지금 근래 들어서 그 다른 여러 대선 주자들에 대한 품평을 막 내놓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. 맞아요. 그 눈에 띄고 있는 게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야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.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사실 비전을 자기가 준비를 해서 제시를 하면서 그쪽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네. 근데 그걸 전혀 하지를 못한 거예요, 저 사람이 그동안에. 초창기에 나타난 지지도 하나만 갖다 가지고서 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다,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네. 자, 보면 뭐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사실 근데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한테 뭐 별의 순간이라면서 축켜 세웠던 때가 있었잖아요. 그 야권 대선 주자로 지금 연초부터 상당히 뛰었었죠. 그러다가 요즘 들어서 좀 됐지만 어쨌든 관심이 상당히 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자, 왜 갑자기 관심이 식었느냐? 지금 듣는 그 말에서 조금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. 윤석열 총장이 빨리 자기를 갖다가 이 서포트해 줄 수 있는 팀을 빨리 구성을 해야 돼요. 4월에 17일 날 만나기로 했다가 이제 예. 깨져버렸는데 예. 그때 내가 만났으면 내가 여러 가지로 많이 이 얘기를 갖다가 좀 해줬을 텐데 그럴 기회가 없어져 버린 거지 뭐. 자,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 자천타천 킹메이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. 네. 근데 내 말을 안 들었다.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있다. 이것 봐라 한번 보자. 나 없이 얼마나 잘 뛸 수 있는지 한번 보자. 뭐 이런 식의 어떤 인식들이 깔려 있는 저런 발언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윤 전 총장에 대한 기대가 식을 즈음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한테 이제 호감을 좀 보이는 그런 발언들을 그렇습니다. 했었죠.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본격 정치에 참여한 게 지난달 중순부터죠. 바로 그럴 때부터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다닌 게 뉴스에 나왔습니다. 자, 윤석열 전 총장이 굉장히 초조하더라. 뭐 그 부인이 자신의 아내를 만나고 싶어 하더라. 이렇게 대놓고 좀 디스를 했어요. 초조해 한다고. 그러면서 윤보다는 최가 낫다. 이런 식의 언급도 공개적으로 했는데요. 자, 그런데 이렇게 최재형 전 원장을 향한 호감, 이 호감 역시 얼마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. 바로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최재형 전 원장은 왜 정치하려는지 분명하게 얘기한 게 아직 없다. 자, 막연한 소리만 해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. 아까 그 썰전 라이브에서 한번 봤는데 자,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새 또 좀 마음이 변하신 것 같은데 뭐 약간 속된 말로 이제 금사빠라는 표현도 있습니다. 아무튼 최재형 전 원장 어제 이제 전격적으로 국민에 입당하면서 윤석열 대체제 가능성도 거론이 되면서 관심 받는 상황인데 김 전 위원장은 오히려 이제 관심이 식어가는 그런 모양새네요. 그렇죠. 금사빠. 금방 사랑에 빠졌다가 금방 식는 사람. 설명 안 해줘도 우리 시청자들은 다 그런가요? 아실 예. 거예요. 네. 어쨌든 그렇다는 식으로 볼 수 있는 게 네. 지금 공교롭게도 후보자들이 언론의 관심을 좀 집중적으로 받을 때 찬물을 끼얹는 방식으로 짠하고 나타난단 말이죠. 맞습니다. 자, 최재형 전 원장 역시 왜 그러냐? 김종인 위원장에게 먼저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. 자, 특히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정당이라는 곳이 처음에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욕심을 내다가 일단 들어오면 책임을 안 진다. 그러니까 결국에 최 전 원장도 n분의 1이 될 수 있다라는 식의 설명을 얘기를 한 거죠. 네. 자, 왜 이런 전망을 했는지 왜냐면은 지금 국민의힘에는 누군가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. 그게 누군지 아시겠어요? 아니요. 본인이 빠져 있거든요, 지금. 그래서 이미 강준만 그 교수가 과거에 자신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자, 김종인 위원장의 단독자, 그러니까 약간 독단적이다 얘기죠. 자, 기준이 딱 하나다. 김종인 위원장이 평가하는 기준. 중요한 건 국민의힘이 아니라 그 자신이다. 자기 자신이 기준이다. 그러니까 자신이 통제하는 국민의힘에는 누구나가 다 들어와야 하지만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국민의힘에는 아무도 들어가면 안 된다. 저게 이제 판단 기준이라는 거죠.
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하는 국민의힘에 들어와야 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제 현재 김 전 위원장의 마음은 누구에게로 좀 향하고 있나요? 자, 그게 바로 이제 다시 이제 마음을 얻는 사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입니다. 그래요? 아직은 이 김 전 부총리가 어디로 갈지 방향을 안 정했는데 지금 야권의 주자로 지금 분류되는 성향이 있죠. 자, 오늘 이렇게 칭찬했는데 들어보시죠. 우리나라에 지금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인식은 아주 잘 돼 있더라고. 그거 나오면은 조금은 아마 김동연 부총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이 달라질지도 몰라요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김동연 전 부총리도 자신한테 러브콜, SOS를 보내지 않으면 또 언제 갑자기 그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자, 윤석열 전 총장 별의 순간이 왔다고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비전이 없다. 최재형, 자, 대선판이 달라질 거라고 했는데 막상 나오니까 막연하다. 자, 김동연 전 부총리에 대해서는 게임 체인저라고 상당히 호평을 했는데 모르죠 이제 어떻게 또 평가가 바뀔지요. 야, 지금 뭐 야당 30대 야당 당수를 맞아서 좀 새로운 흐름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80대 노정객의 훈수 정치가 또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.